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떼놓을 수 없는 것이 USB 장치들이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외장 SSD 등등. 그런데 맥북만 하더라도 USB 장치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거의 없죠.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은 이런 USB 장치,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 등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대신 그냥 허브가 아닌 아주 고급 허브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USB 장치들을 몇 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굳이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을 고급 허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도, 안정성, 확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USB-C 3.1 Gen2 규격의 USB 버전은 최대 10Gbps의 속도를 가집니다. 썬더볼트 3, 4는 최대 40Gbps 속도를 가지고요. 단순히 전송 속도가 빨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넓은 대역폭을 활용해 더 많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USB-C 허브보다 빠르고 더 많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대역폭이 넓은 만큼 USB 허브나 일반 도킹 스테이션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많은 정보량이 오가는 만큼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액세서리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들을 모두 연결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컴퓨터에 TS4를 연결하고 TS4에 TS3 플러스를 연결하고 TS3 플러스에 썬더볼트 하드를 연결하고 썬더볼트 하드에 썬더볼트 SSD를 연결해서 많은 액세서리들을 끊임없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를 데이지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송 속도의 손실도 없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연결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의 손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크진 않아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밖에서는 휴대용 랩탑으로 쓰시다가 집에서는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로 워크스테이션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맥 스튜디오, 윈도우 데스크탑, 맥북을 번갈아 가며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죠. 가격이 대체적으로 많이 비쌉니다. 말이 좋아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이지 USB 허브라고 생각하면 40~50만원을 지불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또한 많은 전력량과 발열을 수반합니다. 고스펙인 만큼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대용량 어댑터를 사용하며 발열 또한 높은 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장점들을 위해 지불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썬더볼트 3에서 썬더볼트 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부로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최고 속도가 빨라졌거나 하는 표면적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호환성을 포함한 내실을 다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에서 체감할 만한 차이라면 첫 번째, PCI 익스프레스 대역폭이 개선되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의 대역폭이 썬더볼트 3는 16Gbps를 보장하고 썬더볼트 4는 32Gbps를 보장합니다. PCI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썬더볼트 액세서리들이 eGPU 인데 이 대역폭이 커졌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썬더볼트 케이블의 개선입니다. 썬더볼트 3에서는 0.8m보다 긴 길이의 케이블은 액티브 케이블이라는 이름으로 길이에 따른 대역폭 손실이 없도록 한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일반 USB-C에 사용될 때는 USB 2.0 수준의 속도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썬더볼트 4에서는 0.8m 이상의 긴 케이블도 USB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 중에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까지 어떤 디바이스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뿐 아니라 넉넉하고 다양한 포트 구성까지 칼디짓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현재 출시한 썬더볼트 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펙을 자랑하는 TS4입니다. 5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절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제품, 왜 이렇게 비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품절 사태를 일으키는지, 전작인 TS3 플러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칼디짓 TS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썬더볼트 4로 넘어오면서 제품명도 발맞춰 TS4로 바뀌었습니다. 본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어댑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크기의 230W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같은 칼디짓의 엘레멘트 독은 150W, TS3 플러스의 경우는 180W의 어댑터를 사용했는데 더 큰 용량의 어댑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강력한 성능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TS3 플러스와 비슷하지만 늘어난 포트 수만큼 크기도 약간 더 커졌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했고 단면적을 넓히게끔 촘촘하게 주름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열 방출에 용이하도록 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은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눕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무 받침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0.8m의 썬더볼트 4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트 구성이 중요하겠죠. 이 제품은 포트 구성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부일 것 같기도 합니다. TS4는 총 18개의 포트로 TS3 플러스의 15개 포트보다 더 많은 포트를 지원합니다. 최대 40GBps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가 3개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호스트 포트이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썬더볼트 4 포트는 2개죠. 컴퓨터라고 써있는 호스트 포트는 98W의 충전을 지원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맥북 프로 16인치를 제외하고는 충전 케이블 없이 썬더볼트 독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완충이 가능한 규격입니다. 맥북 프로 16은 140W의 충전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충전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줘야 하는데 실사용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벼운 작업이나 일상적인 사용은 TS4에만 연결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사용한 것은 아니라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는 각각 15W 충전을 지원합니다. 10GBps를 지원하는 USB-A 포트가 후면에 4개, 전면에 1개, 총 5개가 있습니다. USB-A 포트는 USB 3.1 Gen 2 스펙의 USB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 오른쪽 2개의 포트와 전면 포트에 충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포트들은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충전이 되는 오프라인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 액세서리들을 충전하려면 컴퓨터까지 같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사용자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잘 넣어놨습니다. USB-A 포트들은 모두 7.5W로 충전됩니다. USB-C 포트는 후면에 하나, 전면에 2개가 있습니다. USB-A 포트는 10GBps의 속도와 7.5W 충전을 지원합니다. 3개의 포트 모두 오프라인 충전을 지원합니다. TS4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DP 포트입니다. 기존 TS3 플러스는 DP 1.2 버전이었는데 TS4에서는 DP 1.4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 TS3 플러스에서는 4K 60Hz까지만 지원이 되었는데 TS4에서는 단일 모니터 기준 최대 4K 144Hz까지 지원하고 QHD는 240Hz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4K 144Hz의 LG 게이밍 모니터인데 DP 포트로 맥을 연결하니 144Hz까지 주사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라면 맥북 프로의 프로모션이나 게이밍 노트북의 고주사율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고주사율 모니터뿐 아니라 4K 60Hz 듀얼 모니터, 8K 60Hz의 싱글 모니터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할 때는 DP 포트 하나, 썬더볼트 포트 하나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더넷 포트 또한 기존의 1GB 이더넷에서 2.5GB 이더넷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기보다는 NAS와 같은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TS3 플러스 때는 전면에 있던 3.5파이 이어폰과 마이크 단자가 TS4에서는 후면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피커나 마이크에 옥스 연결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전면에도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하나 있는데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전후면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전면 단자가 우선으로 동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면 USB 포트 3개는 모두 오프라인 충전을 지원하고 이 중 왼쪽 USB-C 포트는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은 데이터 전송뿐 아니라 고속 충전까지 할 수 있죠.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를 동시에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 USH2 규격을 지원합니다. SD카드 슬롯이 2개여도 1개가 꽂혀 있으면 나머지는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TS4는 둘 다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TS3 플러스에 비해 없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옵티컬 단자입니다. 옵티컬 단자는 오디오 기기들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최근에 PC용 오디오 기기들이 USB나 3.5파이로 통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사실 어떤 용도를 마땅히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어떤 데스크 셋업이나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키보드, 마우스, USB 액세서리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외장 SSD 등을 모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선 마우스 충전 같은 경우는 PC가 꺼져도 충전 가능하니까 너무 편리했고요. 전면 포트들이 늘어나서 외장 SSD처럼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바로바로 끼울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또한 썬더볼트 규격이 아닌 일반 USB-C도 지원하기 때문에 C타입 스마트폰, 태블릿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까지 썬더볼트 독의 끝판왕답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까지 이슈가 있었던 잠자기 모드시 USB 저장 장치들이 분리되는 이슈도 개선된 펌웨어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의 펌웨어는 윈도우 PC에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맥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펌웨어는 디버깅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썬더볼트 포트가 있는 윈도우 PC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TS4를 윈도우 PC나 맥에 연결해도 USB 장치들이 더 이상 분리되거나 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보기란에 펌웨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구매하신 분들은 꼭 우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USB-C to HDMI 케이블로 LG 모니터에 연결하는 경우 최대 주사율이 30Hz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모니터는 아닌 것 같고 특정 종류의 LG 모니터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칼디지 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 수정 업데이트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발열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온도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연결한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이 많으면 더 뜨거워집니다. 발열을 수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하우징, 촘촘한 주름 등 열방출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고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고장이나 성능의 저하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다만 손으로 만지기엔 조금 뜨겁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TS4 주변에 가능한 한 열에 민감한 것들은 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썬더볼트 3 도킹 스테이션까지만 해도 칼드짓을 포함해 꽤 여러 브랜드들이 이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을 출시했었고 춘추전국시대처럼 제품별로 장단점이 좀씩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이 출시하면서는 적어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2년 7월 기준으로는 칼드짓 TS4 이 제품이 단연코 원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사용하기에 좀 오버스펙인 부분이 더 많았어요. TS4에서는 지원하지만 제가 사용하지 않을 기능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과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TS3 플러스를 2년 동안 쓰는 사이에 컴퓨터를 한 서너 번 정도 바꿨거든요. 그만큼 교체 주기도 길기 때문에 한번 구매할 때 정말 제대로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이 제품은 품절 상태이고 칼디지 공식몰에 재입고 알림 신청을 하면 입고 시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준다고 합니다. TS4는 가격이 아깝지 않은 만족감을 줬던 제품이라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